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3년 OECD 세계 경제 전망, 세계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내용과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른다면 세계 경제는 2023년 성장 둔화 후에 2024년부터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매년 5월과 11월에 OECD 전체 국가에 대한 세계 경제 본 전망을 발표하고 그 사이 중간 3월과 9월에 G20 대상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이번 본보고서의 제목은 Confronting the Crisis,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다른 부제목으로서는 세계는 엄청난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처하고 있다. 성장은 둔화되고 재정 여건은 경색되었다라고 했습니다. OECD는 11월 22일 발간한 경제 전망 본보고서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9월 전망치하고 비슷하게 2022년 즉 올해 3.1%, 내년 2.2%로 발표했습니다.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로 둔화된 후에 2024년에는 2.7%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와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9월에 발표한 수치와 비슷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시장 여건은 여전히 양호하나 임금 상승이 물가를 하회하여 실질 소득은 약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높은 실질금리, 지속적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 취약한 실질 가계소득 증가, 그리고 신뢰 하락은 모든 성장을 제어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 신흥시장국들은 2023년 세계 GDP 성장률의 4분의 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G20 국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2년 3%, 2023년 2.2%로 전망을 했고 유로존 지역은 높은 에너지 식량 가격, 공급 병목 현상, 통화 기축 등으로 올해 3.3%, 내년 0.5%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2024년까지 글로벌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과 북미, 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은 통화 긴축을 가속화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고물가와 고금리, 강달러가 성장을 제약하지만은 수요가 점차 약화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1.8%, 내년 0.5%의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여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올해 3.3%, 내년 4.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도는 관광 등 대면 서비스 회복에도 불구하고 가계 구매력 감소와 글로벌 수요 약세로 성장이 둔화되어 올해 6.6%, 내년 5.7%로 전망을 했고 일본은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은 지속하겠으나 고에너지 가격 및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로 올해 1.6%, 내년
1.8%로 전망을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올해 5.0%, 내년 4.7%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올해 1.8%, 내년 마이너스 0.3%, 프랑스는 올해 2.6%, 내년 0.6%, 스페인은 올해 4.7%, 내년 1.3%, 이태리는 올해 3.7%, 내년 0.2%, 영국 올해 4.4%, 내년 마이너스 0.4%, 브라질 올해 4.9%, 내년 1.2%, 아르헨티나 올해 4.4%, 내년 0.5%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올해 마이너스 3.9%, 내년 마이너스 5.6%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은 주요국을 정리해 보면은 아일랜드가 10.1%, 사우디가 9.8%, 콜롬비아 8.1%, 그리스 6.7%, 포르투갈 6.7%, 인도 6.6%, 인도네시아 5.3%, 티르키예 5.3%, 스페인 4.7%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대로 2022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낮을 주요 국가로는 러시아 마이너스 3.9%, 에스토니아 0.8%, 일본 1.6%, 슬로바키아 1.6%, 남아공 1.7%, 미국과 독일 각각 1.8%, 멕시코 2.5% 등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주요 국가로는 러시아가 마이너스 5.6%, 스웨덴 마이너스 0.6%, 칠레 마이너스 0.5%, 영국 마이너스 0.4%, 독일과 핀란드 각각 마이너스 0.3%, 체코 마이너스 0.1%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IMF는 첨부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활동 지표와 자동차 판매 지수, 신규 주문에 관한 복합 PMI 즉 구매 관리자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등 대부분의 고빈도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로존,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또 유럽은 올 겨울과 내년 겨울에 에너지 부족을 겪을 위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은 완화되었지만은 새로운 수출 주문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OECD는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에너지와 식량 공급 차질, 금리 인상에 달한 통화 긴축으로 신흥국 부채 위험, 그리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기 위축, 중국 회복 지연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했는데 내년과 2024년에는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은 올해 2.7%, 내년 1.8%, 2024년 1.9%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그간 견조한 회복을 보였으나 고물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향후 민간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출은 단기적으로 반도체 경기 하강,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영향을 받을 전망이고 물가는 서비스와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향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내년에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 속에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침체에 빠지는 복합 위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물가 급등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실질 구매력이 축소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 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G20 국가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8.1%, 내년 6.0%, 2024년 5.4%로 전망을 했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6.2%, 내년 3.5%, 2024년 2.6% 등으로 전망을 했으며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 2024년 2.3%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경제 전망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OECD의 중심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2023년 세계 경제의 상당한 성장 둔화와 많은 국가에서 감소하지만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정책 근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ECD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통화 긴축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에너지와 식량 충격에 대응한 가계와 기업 대상 재정 지원은 선별적,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높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에 대응하여 가격 상한, 가격 소득 보조, 감세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에너지 가격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보편적 지원은 더 이상 재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우며 에너지 절감 요인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및 공급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고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에너지완 다변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촉진, 에너지 그리드 강화, 에너지 효율과 녹색 기술 투자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고용과 생산성 촉진을 위한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급 충격에 대응한 경쟁 강화와 규제 혁신, 국제 무역 활성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팬데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투자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보다 강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 육성이 필수적이고 정부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염병 발생 시 발생한 인적 자본 손실을 막고 많은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신흥국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